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월요일이 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자, 간밤에 유럽에서 바로 그리스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뉴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스의 급진좌파죠. 바로 시리자가 당선이 상당히 유력하다. 제1 여당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자, 그 총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총리가 나이가 41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많은 것을 이뤘죠. 자, 시리자가 처음 당이 창당이 되었을 때가 10년 전인데요. 그 10년 전에 지지율이 3.4%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급진 좌파는 다시 한 번 더 제1여당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정책적인 이슈를 한 번 더 재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고, 자, 일단은 시리자가 당선이 되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일단 급진 좌파라고 하는 부분, 시리자는 긴축 정책, 현재 그리스가 추구하고 있던 긴축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하고 왜 반대를 할까? 거기에 우리가 명분을 조금 더 찾아본다면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거죠. 왜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지금 나의 연금을 깎아서 받아야 되고 왜 내가 공공요금 더욱더 많이 내야 되는가? 내가 왜 그 빚을 내가 탕감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긴축 정책을 지금부터는 반대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반대했을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바로 프랑스와 독일이 많은 부채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프랑스나 독일이 다시 한 번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갖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그거를 안 갖겠다라는 말과 똑같죠. 자, 지금 뉴스에서는 최악의 상태로 유로존 탈퇴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급진좌파라고 해서 무조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유대관계를 항상 중점적으로 보는 시대겠죠. 그러면 긴축 정책 자체를 반대할 수는 있겠으나 유로존에 대한 부분 자체는 쉽게 탈퇴하기는 힘들다. 그건 국민이 바라는 정서가 아니라는 부분. 그러면 지금 프랑스나 독일에서 많이 빌려줬던 빚 자체의 그 탕감에 대한 부분 자체에 연기가 될 확률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정리하시기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고, 앞으로의 유럽도 좀 더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 그리스가 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은 정부가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더 긍정적으로 글로벌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팁 한 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금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중에 20인 양초가나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값은 안전자산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투입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 금값이라든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와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양극화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유가 쪽은 없다. 그러나 그 유가에 들어가던 돈은 지금 금값 쪽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겠죠. 금투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현재 193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0.3%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382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대신에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42억 원, 그리고 275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차익 실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자, 그리고 외국인은 방향성이 아직까지 안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마이너스 1.1%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SK하이닉스가 0.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빠질 수밖에 없죠. 예, 마이너스 2%대 곧 신저가 가겠죠. 자, 네이버가 오늘 마이너스 1%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1.7%가 오르면서 28만 8,500원까지 올라주는 모습이고요. 자, 기아차가 오늘 신저가를 갔습니다. 47,400원 나타내면서 마이너스 3.7%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업종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먼저 전기가스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가스공사, 남방공사, 서울가스, 경동가스까지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하락하는 주요 원인은 뭘까요? 꾸준히 나타나는 게 뭡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지금 공공요금의 인상률이 너무 높다.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을 낮춰야 된다. 왜?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느끼게 하라라는 게 지금 정부 정책이죠. 그래서 사실 공공요금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 업체들의 수익성이 다시 한 번 더 저하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업종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운수 장비 업종,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한 현대차, 기아차 협력 벤더들이 다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실적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빠지고 있다는 거죠. 환율의 영향을 제대로 받았다. 많이 팔았지만 이익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하청업체, 협력 벤더들은 빠지고 있을까? 예, 바로 단가인하 압력이 또다시 존재할 수가 있겠죠.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을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단가인하 압력이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 기업들이 상당히 냉정합니다. 맞죠? 냉정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이어서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영업무역 오늘 51,200원으로 7.9%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등 양상인데요. 자, 어떤 뉴스가 떴나요? 스위스의 자전거 업체죠. 스캇.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유명한 업체죠. 그 스캇에 대한 지분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부분, 이런 모습은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LG U+인데요. 12,450원, 오늘 118만 9천주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이너스 2.35%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 자, 우리가 1인당 ARP라고 하죠. 1인당 ARP, 1인당 매출 증가액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 ARP라는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1인당 생산성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얘네들이 고객 한 명당 내는 요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LGU+나 SK텔레콤이나 KT는 실적이 좋아지는 단계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자, LGU+ 생각을 해보자고요. LTE 요금제 가장 싼 가격은 얼마죠? 얼마죠? 예, 35,000원입니다. 자, 부가세 포함해서 38,000원이죠. 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LTE 요금 전에 3G 요금이나 일반 요금을 선택했을 때 최저 요금은 얼마입니까? 자, 15,000원에서 17,000원이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18,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배 올랐어요? 2배 올랐죠? 그래, 최소 35,000원이에요. 1인당 최소 35,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통신업종 자체가 지금부터 처음에는 이제 번호 이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마진 자체가 줄었는 기회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톡 부분은 막아놓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1인당 아르프라고 하는 전문 부분이 올라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업의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반등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589.85포인트 나타내고 있으면서 오늘 강박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왜 갑자기 많이 오르다가 지금 빠지는 상황이죠. 이익실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 참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매도를 함으로써 지금 다시 한 번 더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기 맞겠죠. 개별주 장세는 여전히 지속된다.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오늘 0.7%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서가 오늘 0.2% 강세. 메디톡스가 실질 모르네요. 오늘 다시 한번 또 달립니다. 3.5%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1.5%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엔이 오늘 2%대 강세 다시 한 번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이시티. 자, 24,700원으로 오늘 5.7%대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급등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작 게임이 출시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글로벌 국가들 150여 개국에 지금 동시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구글 앱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키스토어라든지 모든 앱스토어에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까? 아니면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상은 추가적인 상승은 나타날 수 있으되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조정 국면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모습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게임빌 보겠습니다. 자, 163,800원 나타내면서 오늘 거래량도 299,900주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3.6%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게임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컴투스는 자체 제작 게임을 만듭니다. 하지만 게임빌은 퍼블리싱을 한다는 거죠.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로얄티를 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게임빌이 여러 가지의 게임 회사들이 게임빌 안에 속해져 있죠. 컴투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게임빌이 이런 출시 기대감이라는 거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연동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장이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런 게임주 기대감이 잔뜩 끼어 있는 종목군들이 수급적으로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확인하시고요. 자, 환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1,078원 나타내고 오늘 6원 10전이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이 왜 떨어질 수밖에 없나? 자, 달러화는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대신에 선진국 자금들, 바로 유로화라든지 아니면 엔화, 자, 심지어 이머징 국가에서의 화폐 단위도 계속적으로 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만 그대로를 지키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워낙 강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거. 금리 인상은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좀 자세하게 달려왔습니다. 조금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들 궁금하신 종목도 많으실 거고, 오늘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자, 저와 김선유 멘토가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당장 전화나 아니면 문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 멘토입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방송 시작할 건데요. 선사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멘토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바꿔봤어요, 한번. 네, 너무 이제 맨날 똑같은 멘트만 하니까 지겨워서요.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시리자. 아마 이 멘토님 다 얘기해 주셨죠? 네, 그 내용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말씀드릴 건 없고요. 조금 흔들리지만 그래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에 실적들 양호하기 때문에 큰 흔들림보다는 조금 조정이라 생각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그런데 자동차 중에서 현기차가 폭삭 망하는 느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집니다. 자, 기아차가 현재 3.7% 급락 중입니다. 47,400원입니다. 이건 어디 가격이냐면 2013년도 최저점까지 깨고 내려간 가격입니다. 차트를 크게 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저점은 어디예요? 설마. 네, 설마 여기까지 가겠어. 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안 와야죠. 네, 오면 안 되고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라든지 모레부터라든지 조정을 끝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줘야 돼요. 다시 최소한 49,000원까지는 올려놔야 되는데 기도를 좀 해봅시다. 근데 실적이 좀 안 좋잖아요. 올해 초부터 실적이 더 좋아질까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긴 합니다. 승자의 저주에 현기차가 좀 걸리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냥 떠드는 얘기죠, 사실. 네,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걸로 주가가 빠지니까 거기에 엮는 건데 다시 올라가려 봅니다. 무너질 회사 아니고 그래도 나름 싼 회사들이니까요. 걱정이 되실까봐 잠깐 자동차 얘기 드려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할 건데요. 저희 포트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제 포트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고요.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광동제약만 마이너스 현재 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상남 멘토님 포트입니다. 네, 건설화학이 플러스로 들어섰습니다. 대단하죠?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S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해드릴게요. 광동제약과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삼성 SDI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좀 모아가는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겠는데요. 차트 보시죠. 자,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이런 반등 포인트 자체는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익이 지금 가장 많이 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요, 약간 흔들리는 모양새였지만 여기서 잡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포인트가 참 좋은 포인트란 말이죠. 노려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광동제약도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보다는 오늘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삼성 SDI인데 어제 이제 왜 이게 수익이 5%냐, 네, 의아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분봉으로 보죠. 어제 방송상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봅시다.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이죠. 자, 10시부터 11시 방송합니다. 여기였습니다. 그쵸? 1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안 됐었어요. 11만 9천 원 정도 라인을 제가 방송상에서 최하단은 아니고요. 한 가운데 정도 라인입니다.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요. 자, 주가가 어떻게 5장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래서 수익이 현재 5%가 난 상태입니다. 이 포인트는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SDI 일본까지 돌아가서 가져갈까? 네, 가져갑니다. 수익 잘 나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도 잘 가네요. 실적이 오늘 나오는데 지금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실적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아니면 나쁘더라도 거의 바닥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까지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멘토님 건설화학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종목들 다 이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포트는 비어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달에 추천 많이 해드렸죠. 다음 달로 넘기겠습니다. 자, 일단 건설화학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건설화학 보시면 지금 다시 한번 더 신고가 주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래요. 이거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좀 더 이번 달에 장식하고 난 다음에
무료 종목은 매일 드리진 않죠. 그래서 다음 달에 다시 한 번 더 또 딴 종목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2월 설날 준비할 수 있는 금액 모아 놓으십시오. 저희가 그 호주산 소고기를 제가 국내산 소고기를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돈 모아 놓으시고 저와 함께 다음 달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가지고 나오면 10개입니다. 아시겠지만 저 10%씩 매수원 지키고 10개 이상 안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종목을 마지막으로 해서 내일부터나 모레부터, 하여튼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드디어 종목을 제가 갈아치워 버릴 겁니다. 네, 치울 거예요. 더 이상 추천 안 할 겁니다. 오늘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고요. 누적 수익률 보고 오늘 준비한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이 아니죠. 누적 수익률은요. 네, 137%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네. 네, 힌트인데요. 이응이응입니다.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좀 힌트를 쉽게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이 멘토님? 아니, 많이 감이 전혀 안 옵니다. 그렇죠. 감이 전혀 안 오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솔직히 저도 이렇게 나오면 몰라요. 모릅니다. 그 코스닥입니까, 코스피입니까? 제가 오랜만에 좀 작은 종목 갖고 왔습니다. 코스닥이고요. 전일 시가총액으로 1,779억 원짜리입니다. 이래도 모르실 거예요. 당일 업종이나 네, 뭐 하고 자, 있는 힌트를 주요물을 드리자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애플 효과를 보고 있고 삼성 효과를 보고 있다. 애플 실적이 4분기 때 워낙에 좋잖아요. 많이 팔려가지고 아이폰 관련이 있어요. 백라이트 유닛 비에류 만드는 업체다. 이 정도까지 얘기 드리면 될까? 실적 기준으로 PER이 4배. 와, 올해 기준으로 4배. 4분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5배. 정말 싸죠. 네. 이미 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갔어요. 11월 들어서 더 갈 거라 봅니다. PER 700까지만 돼도 2만 원은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14,000원대인데요. 되게 싼 종목이에요. 네, 잘 찾아보시고 답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2로 시작합니다. 2. 숫자 2가 아니고 한글 2로 시작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건데요. 번호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종목 파라다이스 매수인데요. 추천주기도 합니다. 매수 AS 해드릴게요. AS랑 도움 드릴게요. 제가 잠을 좀 못 잤는지 여러분 말이 상당히 꼬입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목소리도 좀 아직 안 좋죠? 네.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 0.9% 빠집니다. 매수가는 25,200원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금요일 날 5% 이상 급등 마감을 하고 오늘 약간 쉬어가는데요. 촌저효과 사라졌습니까? 한번 먼저 이슈가 된 이후에 한번 쉬었다가 다시 이슈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팔고 나오자는 거죠. 네. 실적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있지만 그래도 영종도에 대해 테마파크의 형성에 대한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생각해 보신다면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은 높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포인트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밀린 상황에서 제가 이 포인트에서 사인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한번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자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팔 때는 아닌 것 같고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매수도 가능하다 의견 드리지만 저번에 이멘토님 말씀하셨죠? 25,000원 아래에서 매수하라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매수한다면 거기가 정말 좋지 않을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25,200원인데 최소한 싸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가방 컴퍼니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아가방 컴퍼니 매도에 대한 의견이신데요. 지금 팔 자리는 아니죠. 팔 자리는 아니고
자, 이 종목이 우리가 한번 뭡니까? 이게 오류에 빠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자, 이게 차트 이렇게 딱 보면 어때요? 이게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죠. 3,900원대, 4,000원대에서 지금 9,950원까지 얼마가 올랐죠? 거의 3배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3배가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또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냐 하면, 지금 2달 안에 3배가 올랐어요. 자, 이걸 오를 때 어떻게 움직이나요? 항상 돈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지 주가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3배가 오를 때까지 상당한 돈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맞죠? 돈을 많이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자, 그런 돈을 많이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건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게 또 곧장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아니라 주가는 인위적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자, 3배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행보를 하는 겁니다. 돈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이만큼 움직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탄력성이 그만큼 붙어 있는 종목이니까 더 많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는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또다시 변화하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자, 오를 때 이유가 뭐였나요? 바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인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때요? 고가 권역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는 과정이죠.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구나. 자, 삼각수렴을 만든다는 것은 꾸준히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도 당분간은 또 움직임이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하단 권역 68,000원, 6,800원 한 번 더 찍습니다. 찍기 전에 오를 수 없어요. 지금 이대로 튀기는 힘들다고 보고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동반되지 않겠나. 다만 꾸준히 갈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업황이기 때문에 팔지는 마시자.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코스맥스 매수입니다.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장품 관련주예요. 저는 한국콜마를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그리고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맥스가 오늘 현재 4.9% 정도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 의견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매수해도 된다라고 의견을 좀 먼저 조금 드려볼게요. 화장품 관련주도 다 같이 올라가는 중이죠.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한국콜마 같은 경우 오늘도 잘 올라가 주면서요. 수익이 현재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런 가파른 상승세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아모레 G도 볼까요? 아모레 G도 흐름이 좋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에브리시에이션 좀 소외받고 있나요? 그래도 상승 쪽 분위기가 천천히 나고 있네요. 코스맥스만이 뒤처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에브리시에이션의 실적이 정말 잘 나온 걸 봤을 땐 주가가 화장품 관련 전반적으로 또다시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또다시 뉴스가 나오겠죠? 춘절 뉴스가 나올 거다. 그러면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 너무 급하게 따라가는 물은 좋지 않지만, 따라가는 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로 비중은 채울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서원인텍 매도인데요. 이상민 멘토님 도와주세요. 자, 서원인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서원인텍. 지금 11,050원에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11,050원. 자, 수익 많이 보셨죠? 거의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나셨고, 자, 이분은 잘 보셨어요. 수급 보시고 샀네요. 맞죠? 수급 보시고 사신 분인데, 자, 일단 좀 더 보유를 하십시오. 왜 보유를 하시냐면, 자, 이게 주가 자체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반대 방향으로 미리 이제 IT 종목 업종 안에서도 미리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위해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신규 산업으로 와이브로 단말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전에는 이제 IT, 부품,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지금 와이브로라든지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 14,200원이 고가 권역이고요. 이 자리에서 맞고 난 다음에 이게 이대로 이래 빠지진 않아요. 예.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거치지만 옆으로 행보하는 조정을 조금 거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오늘이 1차적인 고가 권역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좀 더 시간을 지체해 놓고 같이 본다면 목표가 자체는 15,000원 이상을 좀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좀 더 홀딩하고 15,500원에서 16,000원까지 한번 더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전기술 매도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올라가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전력 쪽에서나 지분 매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차례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자, 지분 구조를 보죠. 한국전력공사에서 몇 퍼센트 들고 있나요? 보이시나요, 여기? 엄청 많죠? 네. 다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도 들고 있고요. 많이 들고 있어요. 자, 이거 계속 팔 거라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팔았습니까? 뉴스기사 검색해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자, 한국전력 쪽에서 최근 들어서 여기 보죠? 보이시죠? 네. 12월 15일 날 4.5%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계속 한다는 소리입니다. 언제요? 51%를 남기고 20%가량을 2017년까지 매각할 계획이다. 그쵸? 자, 몇 프로 남았습니까? 17% 남았네요, 아직도. 17% 계속 팔아버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일단 내려가서 추세적인 하단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현재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한 5만원, 6만원 되면은, 5만 5천원, 6만원까지 가면은, 또다시 어떻게? 매도 처리하겠죠. 그 전에 매도했던 시절, 언제입니까? 요때 매도했잖아요, 요때. 매도 처리했죠? 네. 10월 15일, 블록딜. 또 올라가면 정리하겠죠. 뭐, 원자력 쪽에 대해서 이슈거리가 있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 크게 나오는 이슈는 없어요. 수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조금은, 올라가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갔을 때, 또다시 블록딜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자, 매수가 58,000원입니다. 자, 55,000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5,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어떻게? 정리해버리자. 얘는 지분, 블록딜 다 팔아치울 때까지는, 17% 팔아치울 때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HLB 매도인데요. 이멘트님 도와주세요. 네, HLB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HLB가 다시 한 번 더 수익권역으로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고, 자, 이 HLB는 좀 더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가상으로 봤을 때,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고가권역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기는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고가권역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7,300원 이제 맥점인데요. 그 가점 자체를 지금 과매도 권역으로 지금 지나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권역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크게 봤을 땐 요 박스권 안에 9,100원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는 9,100원으로 잡으시고 단기적인 고가 권역 9,100원에서 이익 실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리노스 매도인데요.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리노스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2,830원이십니다. 2,830원이에요. 보니까요. 작년 2014년부터 해서 거의 바닥 포인트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거를 몇 차례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 자체는 차트상으로는 이런 포인트가 괜찮다. 쉽사리 깨지는 않을 것이다. 깨고 내려간다면 뭐다?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매수하신 가격은 약간은 높았다. 그럼 다시 어떻게? 2,6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외인의 매수가 들어온다고요. 딱히 그래 주가가 안 오르잖아요. 답을 찾기는 힘든 것 같고요. 실적 포인트에서 같이 한번 해답을 찾아보자면, 자, 그래도 실적이 괜찮네요, 상당히. 그럼 실적 개선사항을 본다면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실 것 같고요. 바닥이 높아지는 이유 아실 것 같습니다. 파시면 안 되고요. 내려온다면 2,600원까지 왔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물을 타시던가 비중을 늘리시던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2,900원 다시 가면 그때는 물 탔던 비중 한번 빼시고 그리고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괜찮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텔스 매수입니다. 이 멘토님 도와주시죠. 예. 매수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십시오. 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고가 권역에 조정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권역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 지금의 업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유효한 업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엔텔스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유무선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원에 하는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시장 점유율 80%까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자, SK텔레콤에서 밴드 LTE라는 얘기가 나오고, 자, KT는 바로 기가 인터넷. 자, 그리고 LGU 플러스는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숫자 8을 인식을 시킵니다. 넓은 광대역의 LTE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범위 안에서 봤을 때 빠르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계속적인 넓은 확장 영역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 권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통신 장비에 대한 어느 정도 섹터군의 트렌드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단 권역과 상승 권역 사이에 이격이 지금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한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맞고, 앞에 있던 이 갭들 자체가 지금은 상당한 지금은 물량을 차익 실현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자, 상승 권역에서는 한 번에 이익 실현을 해줬죠. 그리고 하단 권역 자체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자체를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때 타이밍을 좀 더 잡으신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주식이 타이밍은 아닙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도 2만원권 이상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권역에서는 매수하지 마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GS건설 매수이네요.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종목인데요. 자, 크게 건설주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 유럽에서 ECB 정책을 했습니다. 자금을 풀어서 채권을 매입합니다. 거의 뭐 미국에서 했던 양적 완화 수준과 비슷한 수준, 조금 못 미치지만 굉장히 좀 많은 양을 해줍니다. 그에 따라서 수혜가 되는 업종들이 건설주와 정유주하고요, 조선주들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건설주들이 희망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었는데, 그리스가 터졌어요. 네. 그리스가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것도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아직 반등의 실마리가 아직 나오고 있는, 실마리 나왔는데,
구멍이 막힐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당장 이거를 어떻게 좀 따라 들어간다는 거, 지금 매수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25,000원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차트 볼게요. 25,000원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2013년부터 해서 2014년 뭐 계속 요 저점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의 좀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는 그림 나와주고 난 이후에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25,000원 위로까지 올라갈 때까지 놔두셔야 됩니다. 그때 뭐 사면은 20% 가까이 수익 못 먹잖아. 이 판단은 너무 약간 좀 위험한 발상이시고요. 좀 상승하는 거 나오고 안정권에 좀 들어섰을 때 매수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25,000원 정도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그 포인트가 오히려 안전 구간이다. 그리고 나서 뭐 35,000원, 4만원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테라세미콘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자, 일단 뭐 테라세미콘은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매도에 대한 의견이신데 19,000원을 보유하고 계시고 80%를 가지고 계시는 9879번님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봅니다. 그림 보시면 자,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실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한번 봤을 때 당기순이익 500%가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 영업이익은 200%가 증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주가상에 빠지는 부분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나 지금이 빠지는 것 자체는 팔고 나면 올라가겠다라고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시청자분이 틀림없이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시면 21,000원대까지 수익을 보시고 팔 수 있는 종목입니다. 좀 더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루멘스 매도이네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루멘스 계속 밀립니다. 서울반도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좀 볼게요. 같이 좀 보시죠. 네, 서울반도체가 그래도 좀 밀리는 모습에 최근에 그래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자, 실적이 어디가 바닥일까요? 4분기 실적 바닥입니다. 4분기 실적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한번 출렁거리고 나서 그때부터 해서 LED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 쪽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월 달쯤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도하지 말자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매수가가 솔직히 너무 높으세요. 13,900원이십니다. 여기세요. 네. 사기도 사실 힘든 가격인데요. 고생하고 계시지만 힘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이상 내려가기도 솔직히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 바닥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해서 반등을 주니까요.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반등을 주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걸 한번 보시죠. 자, 그럼 볼게요. 차트를 크게 당겨보자면 요 포인트 자체 보이시나요? 여기 거의 포인트 자체가 바닥으로 되는 인식 5,000원 정도 구간이 2012년도 바닥이에요. 그 전에 2011년도까지는 실적이 잘 안 나왔던 흐름. 2010, 2013은 LED의 성장 포인트가 나왔던 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 모멘텀 소멸된 이후부터 해서는 올해부터 해서 많이 좀 힘들었어요. 사실 루멘스는 좀 이따 빠졌는데 주가가 포인트가 요 바닥 포인트에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걸 판단한다면 그래도 바닥은 천천히 확인되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다시 밀리는 것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밀리는 거니까 그 포인트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탄다면 최소한 저는 10,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기대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서울반도체도 4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다시 빠르게 올라가면서 1차적으로는 한 30,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조금은 없지 않을까. 4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종목이 한동안은 없겠죠. 제가 종목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종목이 안 나올 것 같고 1월 마지막 주인가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또 이번 주 안정은 마무리 잘 하시면 또 콜스타 실적 발표도 있죠.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열심히 그래도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멘토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